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현재 18호 태풍 사우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매우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기준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특히 오늘 확인되는 이 장기 이동 경로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18호 태풍 사우델이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은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북동쪽으로 틀면서 대한민국의 서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서해로 북상한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 서쪽으로 접근한 뒤 한반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하고 다시 동해를 거쳐 일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상당히 위협적인 경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윈디의 ECMWF 기준 장기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가능성인데요. 특히 28일부터 31일까지는 일주일 이상 뒤의 예측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경로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태풍 사우델이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ECMWF 기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사우델의 중심 기압은 994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1m입니다. 괌 동남동쪽 해상에서 시속 16km의 속도로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발달 속도가 상당합니다. 내일 21일 금요일 오후에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2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토요일 22일 오후에는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 그리고 일요일 23일 오후에는 중심기압이 무려 935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지고 있고 최대 풍속은 초속 49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도 410km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상당히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24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7m를 유지하고 다음 주 화요일 25일 오후 3시에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0m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440km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25일과 26일에도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육기 열도와 동중국해 쪽으로 계속 이동하죠. 지금 상황만 보면은 태풍이 중국 동부, 그러니까 상하이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경도가 크게 달라지죠. 태풍이 그대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중국해 부근에서 이동 방향을 북쪽 그리고 북동쪽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28일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약 61노트의 세력을 유지한 채 동중국해 북부 쪽으로 올라오고 29일에는 중국 동부 해안과 한반도 사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해 방향으로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30일 전후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대로라면은 태풍이 서해에서 한반도 서쪽으로 접근해서 육상으로 진입한 뒤 한반도를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관통하죠. 이후 31일에는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 일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현재 목요일 오늘 저녁 7시 윈디의 ECMWF 기준입니다. 이 장기 시나리오를 보면은 처음에는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듯 했다가 태풍 사우델이 동중국해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고 서해를 따라 올라온 뒤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다음 도대체 왜 이런 이 급격한 정말 갑자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러한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태풍은 혼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주변의 거대한 고기압과
기압골이 만드는 바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현재 이 태풍 사우델의 향후 진로를 결정할 핵심 변수는 북쪽의 기압골의 이동 속도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서쪽까지 버티고 있으면 태풍은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중국 쪽으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거나 동쪽으로 물러나고 한반도 북쪽의 기압골이 접근하면 태풍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서풍대와 연결될 경우 다시 북동쪽으로 전향하면서 한반도나 일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태풍 사우델의 이동 경로는 북쪽 기압골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태풍 이 사우델이 한국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만약 윈디의 ECMWF 오늘 20일 저녁 7시 기준 ECMWF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대로 서해 북상 시나리오가 실제로 만약의 경우에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태풍 사우델의 중심이 서해상으로 올라올 경우 한반도의 상당한 지역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반구 태풍은 일반적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태풍 자체의 회전풍과 이동 속도가 합쳐지면서 바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서해안부터 강풍과 높은 파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이후에 전라, 충청,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태풍이 실제로 한반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한다면 강풍뿐 아니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집중호우 가능성도 우리는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서해로 들어오기 전까지 상당 부분을 바다 위에서 이동한다면 중국 내륙을 오래 통과하는 경로보다 세력이 천천히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윈디의 ECMWF 저녁 7시 기준 장기 경로를 보면은 28일 61노트 이후에 29일부터 31일까지 47에서 49노트 전의 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만 본다면은 완전히 소멸한 저기압이 한국을 지나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 상당한 바람을 가진 열대 저기압 또는 태풍이 접근하는 시나리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 사우델이 24일과 25일 일본 남쪽 해상까지 올라왔을 때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끝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입니다. 이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태풍 사우델이 중국으로 갈지 서해로 올라올지 아니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지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녁 7시 기준 ECMWF의 장기 시뮬레이션에서 이전보다 훨씬 눈에 띄는 한반도 접근 경로가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이동하던 태풍이 방향을 크게 틀어 서해로 북상하고 한반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하는 경로가 계속 유지되는지 앞으로 며칠 동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21일과 22일 예측에서 이 경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한반도 영향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18호 태풍 사우델. 아직 한국 상륙을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번 태풍만큼은 앞으로 발표되는 진로를 계속해서 반드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발표 업데이트와 윈디의 ECMWF, 윈디의 시뮬레이션에서 변화가 나타난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